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과 그리고 국세청이 규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규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해 2021년 12월 13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도 이 내용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45조에는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인데 꼭 누군가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즉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5조 1항입니다. 재산 취득자가요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재산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2항입니다. 채무자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스스로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채무 상환할 때 일부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즉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할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바로 이 말은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했는데 그 채무를 자력으로 스스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 추정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3항입니다.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에다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오는 제34조에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라든가 또 채무의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는데 그 상환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즉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재산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10억 원을 기준합니다.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10억 원이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취득자금이 10억 원의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이 되면은, 즉 80% 이상 소명하게 되면은 나머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자, 5억의 80%면 얼마입니까? 4억 원이죠. 4억 원을 취득자금을 여러분이 소명을 했다면 미소명된 금액 1억 원이죠.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왔죠? 취득자금이 5억 원입니다. 80% 이상 자금 출처 확인이 되면은, 즉 4억 원 이상 확인이 되게 되면은 취득자금이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취득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자금이 15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명된 금액이 13억 원 이상을 소명하게 되면은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취득자금이 2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역시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니까 결과적으로 23억 원 이상을 소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억 원 기준했을 때는 80%만 소명하면 되지만 10억 원 이상일 때는 80%, 90%, 경우에 따라서는 95%까지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0억 원 이상일 때는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지난해 2021년 12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요. 부동산 가격은 늘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개정되기 전에는요, 30세 이상일 때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40세 이상이지만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즉 강화되었고요. 금액도 좀 인하시켰습니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시켰습니다. 오히려 인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인하시켰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42조는 이런 겁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즉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리고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고 주택 취득자금이라든가
기타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박스를 보실까요? 자, 30세 미만인데요. 지금은 세대주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재산 취득은 취득재산은 주택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고요. 주택이 아닌 기타 재산입니다.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역시 5천만 원이 되겠고요. 30세 미만인 자가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5천 아닙니까? 주택과 기타 재산과 채무 상환이 각각 5천이니까 1억 5천인데 그렇다고 1억 5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총액 한도는 1억 원 기준입니다. 총액 한도는 1억 원 기준이라는 걸 알으시고요. 그리고 만 30세 이상 39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 역시 5천만 원. 그리고 채무 상환도 역시 5천만 원인데요. 총액 한도는 2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한도는 2억 원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은 3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고요. 기타 재산은 1억 원입니다. 40세 이상은 1억 원이 되겠고요. 채무 상환은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채무 상환 금액은 30세 미만이든 30세 이상이든 40세 이상이든 무조건 5천만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고요. 총액 한도는 4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총액 한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0세 미만일 때는 1억 원, 30세 이상은 2억 원, 40세 이상은 4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나와 있지만 즉 기준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취득가액이라든가 채무 상환 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재산을 취득했다,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채무를 상환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알아두시면 과세관청은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